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주도주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선장이시죠? 오세블 파트너님 오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지만 그래도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 증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미국 증시 상승의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다 양호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서비스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작은 부분이긴 한데도 작은 호재에도 좀 목말라 하는 그런 장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경기 침체이죠. 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이어서서 그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준은 경기 낙관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을 했죠. 물론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증시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경기 지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차트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강한 하락의 압력을 딛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나스닥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제 나스닥 차트, 기술주 중심의 차트이기 때문에 나스닥을 제가 자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0주선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주봉의 크기, 이 상승의 크기가 좀 크게 나타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요.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이틀 지나면은 이제 주봉이 완성이 되겠죠. 이 주봉의 크기가 이전에 발생했던 2주 전에 발생했던 주봉의 크기 이상에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11,613이라는 고점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를 넘어서면서 양봉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다음 주도 기대할 만합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파도를 타죠.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파동을 보게 되면 1파, 2파 이렇게 나왔다가 3파가 연장이 되면서 강한 3파의 하락이 나타났죠. 그리고 반등 주고 5파. 어떻게 보면 하락의 5파동이 완성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 파동의 완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나스닥의 주봉의 200주선을 지켜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주봉에서의 보게 되면 200주선과 120주선이 있죠. 이 사이에 먼저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에 도달하는 이 자리가 이제 11,8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1,800 정도를 회복하게 되면 위쪽으로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는 240주선을 붕괴하고 십자형 도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4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감하는 형태, 주봉에 마감하는 형태가 십자형 도지, 이렇게 빨간색의 십자형 도지 만들고 마감하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좋은 것은 망치형 패턴이죠. 이렇게 망치형 패턴. 망치형 패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양의 크기가 더 커지는 이런 망치형 패턴이 나오면 더 확실해지는 거고 양의 십자형 도지만 나타나도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형 도지는 뭐냐면 방향성 전환을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지 않지만 방향성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전환, 바꾸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바로 모습이 바로 십자형 도지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흐름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2.1%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
코스피처럼 240주선을 하회를 했습니다만 240주선을 이제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40주선 회복의 의지가 삼성전자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0주선을 먼저 회복을 하게 되면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락 일변도의 흐름은 없을 것이다 보는 것이 지금까지 하락했던 패턴을 보게 되면 강한 하락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횡보, 또 강한 하락이 나타나고 횡보, 또 강한 하락이 나타났는데 또 횡보 또는 내지는 상승의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일 주가 주봉을 완성하는 내일 주가 지수의 흐름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젯밤 미국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전념을 좀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국 증시 재반등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자 우리 시장 커플링의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과 내일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내일 만치형 패턴으로 상승 마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방송 외에도 오사물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해 주시고 오사무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 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시장의 탑5 종목을 알아보고 이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5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 사이버원입니다. 네, 사이버원 하면 이 정보 보안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 사이버원 백신 여권 도입 수혜 전망 기대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10%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 12,250원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의 고점은 13,4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네요. 현재는 10% 넘는 상승률. 사이버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종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이버원은 이제 정보 보안 솔루션과 관계된 회사입니다. 네. 앞으로 사이버원의 기술이 많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백신 여권 도입이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 또 해킹이라든지 또는 뭐 가짜가 판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안 솔루션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사이버원은 그런 백신 여권 도입과 관련된 수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도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정보 보안 솔루션에 있어서 해킹을 막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시게 되면 정부도 해킹에 뚫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원의 이 정보 보안 솔루션이 계속 부각될 것입니다. 이따가도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디지털 화폐 도입에 있어서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또 해킹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볼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차트를 보고 한번 대응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원은 오늘만 상승한 게 아니라 어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사이버원이 뒤늦게 이 기술이 부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보안 솔루션이 미래 각광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갭상승하면서 저항대를 넘어서는 시도를 했죠. 121선과 241선을 강하게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종가가 중요하다는 판단인데요. 241선 위에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241선 아래에 있느냐 지금 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가가 만약에 241선인 12,550원 또는 12,600원 여기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위로 더 가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위에 보이는 것은 이제 구름층이 보입니다. 만약 이 지표, 이 구름층이라는 자리가 없다면 좀 막연해집니다. 한번 이거 지표를 한번 지워볼까요? 한번 지워보면 이렇게 이평선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죠. 이평선만 보게 되면 이평선 위에서 어디서 매도 대응을 해야 될지 매물대가 보입니다. 이 매물대를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이라는 이 지표가 추가돼 버리게 되면 뭔가 막혀있는 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가 의미 있는 저항 자리를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1선 위에 안착하는 것이 오늘 확인이 되면 바로 위쪽에 보이는 이 구름층 상단까지 여기서는 좀 매도로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5위 종목은 백신 여권 도입의 수혜 전망이 기대되는 사이버원이었습니다. 현재 이 221선 자리를 지키면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더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5위 만나봤고요. 4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자비스입니다. 네, 자비스 하면 산업육 엑스레이 제조 업체인데요. 이 자비스가 레디큐어와 손을 잡고 방사선 치매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7.6% 상승 흐름이고요. 1,820원 현재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00원이 넘어가면서 더 큰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자비스 이 치매 치료제 개발이 엄청난 큰 호재일까요? 네, 자비스 하면 떠오르는 게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네. 그게 떠오를 겁니다. 네. 그것과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자비스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엑스레이 관련해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관련해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방사선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시스템이에요. 치매를 발견하는 거죠. 또 이 회사는 치매 진단하는 그 기술, 그 이전에 이제 유명했던 것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장비, 2차 전지 장비와 관계돼 있고 또 하나는 지뢰를 또 판단하는 폭발물을 탐지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뛰어들어서 폭발물을 탐지하는 부분도 관계가 될 것이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방사선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이 시스템도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을 딛고서 이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차트의 모습을 이제 자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6월 달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이제 상승의 흐름이 순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6월 달은 급락을 했지만 7월 달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좀 잠재우시고 그 우려를 좀 낮추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린 것이 하락이 깊게 나타나면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횡보를 한다거나 또는 주식별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셔도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다르게 어떤 것은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횡보하다가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더라도 이제 상승을 할 때 어디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는 관점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한 차트에서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 저항값을 빨리 체크를 해야 되죠. 120과 61선의 저항이 있고 그리고 위에 구름층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개의 저항대를 이제 한 번에 돌파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를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윗골이 달릴 가능성이 높죠. 앞서서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때에 저항이 하나 있는 것은 약하다. 근데 두 개 있는 것은 비교적 강하다. 세 개 있으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세 번째 저항에 도달할 때는 매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오늘은 세 개의 저항을 한 번에 돌파 시도하려다가 위에 있는 저항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선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윗골이 길게 달린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벌어지느냐. 만약에 주가가 고점에서 이런 신호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탈출해야 되죠. 그러나 바닥을 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자리에서 그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매도를 놓치셨다고 한다 그러면 다음 매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닥에서 상승해서 21선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241선 한 번, 두 번, 물론 자세히 보면 3번까지 부딪혔죠. 241선이 3번이나 저항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는 돌파 가능성이 높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매물대까지 도달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언젠가 다시 241선 그리고 매물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버티는 이 시간들을 잘 버티기만 한다 그러면 상승으로 전환되어서 궁극적으로 매물대에 도달하는 그런 흐름까지 볼 수 있다. 그러나 큰 상승을 기대해 보기보다는 이 매물대 근처에 오게 되면 매도 대응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 자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비스는 현재 바닥을 딛고 상승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기존 보유자들 현재 상승을 했을 때 매도 대응 못하셨더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다시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큰 상승은 아니지만 매물대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3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금 좀 확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 조짐이 보이자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 17% 가까운 상승세 14만 1,500원 현재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참 좋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어떤 호재가 있습니까?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토종 백신 선두주자죠. 네. 이틀 연속 상승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백신 관련주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코비드19 재유행 조짐이 일어나면서 어제부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토종 백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점차 줄어드는 바람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확산되는 조짐, 이 부분도 주가 상승에 기여를 했지만 이제 후발주자로서 토종 백신을 개발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SK그룹이 멕시코와 협력을 하고 있죠. 2차 전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고 백신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토종 백신, 이 백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틀 동안 큰 상승을 했는데 이 무거운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여타 바이오주에도 좀 확산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데요. 그 기대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우리가 주가 하락 때문에 힘들었지만 7월 달에 상승의 좀 확산이 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의 바이오 업체들의 상승을 주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습니까? 검정색 실선이 121선이죠. 자, 121선이 강력한 저항일까요? 아니면 가벼운 저항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력한 저항일까요? 가벼운? 어떻게 보세요? 강력한 저항입니다. 네.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121선을 좀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21선을 지난 7개월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12월 달에 121선을 깨고 7개월간 만나지 않은 선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만 지금은 매수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최근에 보시면 매매를 참 잘했죠. 10만 원 선에서 매수를 했다가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거죠. 아주 개인이 매매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눌림목에서 좀 잡아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는 매수해 볼 만하고 그 위로 보이는 241선까지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눌림목 매수는 유효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241선을 향해 간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바이오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겠죠. 다른 바이오도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눌림목 공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를 연속해서 좀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전체적인 바이오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자리에 매수를 하는 것을 권유해 주시지 않고요.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해 주시길 권유해 주셨으니까요. 그 정확한 매수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위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도주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한국가구입니다. 네, 한국가구 이름에 걸맞게 한국가구인데요. 재건축 완화와 무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11% 넘는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5,870원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가구를 비롯해서 오늘 좀 가구 테마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서울시부터 이제 재건축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재건축 완화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인테리어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세대 호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층수가 더 높아지면서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들이 더 공급이 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가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은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한국 가구의 상승이 유독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무상증자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무증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근데 어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무상증자는 회사의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테마별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무상증자 테마가 불면서 또 자사주, 종목들의 상승을 기대하는 자사주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기업 차원에서의 무상증자를 도입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가구 역시 무상증자 기대감이라는 것은 주주들이 이 무상증자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다가. 그래서 한국가구는 현재 주식수가 1,5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주식수를 보십시오. 1,500만 주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부담이 적습니다. 870억대. 매출액은 930억, 작년도에 영업이익 149억.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죠. 하락 이후에 오늘 주가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어디서 부딪혔는지가 딱 보이죠. 자, 한국가구가 상승을 주도하긴 했습니다만, 자, NX라는 가구 종목도 보겠습니다. NX는 상승했다가 윗골이 밀렸고 현재 2.6%만 상승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대리바트를 보겠습니다. 현대리바트는 1%밖에 상승이 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한샘을 보겠습니다. 한샘은 0.3%밖에 상승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하임 INT라는 종목, 이 종목도 다 인테리어 관련 종목이죠. 오하임 4%입니다. 이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 가구 관련 종목들 제가 5종목을 언급드렸는데 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국가구 인테리어 관련 종목이다. 가구 종목인데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121선에 정확하게 부딪히고 밀리는 흐름입니다. 3개의 저항대를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서 121선에 부딪히고 밀렸다는 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볼까요? 추세의 저주를 넘어섰을까요? 자, 추세의 저주를 넘어선 상황이죠.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종가가 이 추세 위에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의미 있게 봐야 되겠죠.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보이는 저항대까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 저항대는 약한 저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20선 저항을 강하게 인식해서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 저항은 약하게 보고 구름층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시그널로 간주하고 또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더불어서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인테리어, 가구 종목에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눌림목 공략은 유효하다는 것이고 현재 자리가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도 매수해 볼 만하겠죠. 물론 횡보의 시간은 좀 견뎌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횡보하면서 힘을 비축하고 다시 위로 쏘아 올리는 그러한 상승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한국가구였습니다. 이 서울의 재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무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인테리어 관련주 중에 현재 대장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종가가 좀 추세 위에서 마무리되는지도 중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횡보하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또 눌림목에 매수해도 좋다고 하니까요. 더 정확한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 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 살펴봤고요.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는 이건홀딩스입니다. 네, 역시나 좀 인테리어 관련해서 창호를 좀 제조하고 시공하는 업체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15.95%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에 4,81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였는데 현재 윗골이 좀 단 모습입니다. 그래도 1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이건홀딩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원래 이건창호라는 기업이었거든요. 네. 이건창호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근데 이건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1등으로 안내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좀 유념하자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차트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는 차트입니다. 바닥을 형성하는 차트인데 돌아가면서 제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홀딩스가 이 바닥에 있을 때는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오늘 급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이런 차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바닥을 기고 있는 대부분의 차트의 모습인데 여러분의 종목이 실적이 두드러진다, 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식이 어떤 테마가 바람이 불어서 급등할지 모르는 거죠. 이건홀딩스가 어제까지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건홀딩스는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한국가구처럼 인테리어 관련 종목이죠. 창호 시스템, 또 마루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상승이 나타나는데 인테리어 관련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당연히 창호가 필요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유를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재건에 뛰어들지 안 뛰어들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붙여서 나타난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나 테마의 바람에 손색이 없는 종목이란다면 어느 순간에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것이고 그리고 상승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항대가 다 이제 이평선들이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우하향하고 있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61선은 약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121선과 241선은 비교적 강한 저항입니다. 특히나 일목균형표 구름층 아래에 121선과 241선이 있다면 비교적 강한 저항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121선과 241선의 저항가가 어느 가격인지 미리 참고를 해서 매도 가격을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정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비단 이건홀딩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에서 대응해 보십시오. 만약 그 보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질의를 하시면 그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이건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테마를 형성해서 또다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은 노란 독방 입장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주도주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갈 예정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됩니까?
한국항공우주 31,000원에 15%.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31,000원 매수가라고 하셨고 비중은 15% 맞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예. 갖고 계신 지 한 7개월 정도 되셨을까요? 예. 네, 올해 초에 사셨네요. 예. 6만 원까지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매도할까 말까 혹시 고민하셨어요? 지금 유리호도 올라가고 이래서 나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좀 빠져서 그걸 한번 해볼까 바꿔볼까 싶어서 어떻게 했는데 나도 좋겠는지.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지금도 고민하시겠네요. 팔까 아니면 보유할까, 그렇죠? 예, 바로 거기입니다.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는 많이 안 하고 그저 한두 종목 조금씩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혹시 차트는 보실 줄 아세요? 카트 대충 보지 확실히 잘 모릅니다. 네,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는 방법을 잠깐 또 안내를 드릴게요. 네. 자, 한국항공우주가 정배열 상태로 계속 상승을 했고 6만 원대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 6월까지 했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더 올라간다고 나는 왔던 거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저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에 예. 이평선 저항도, 일목균형표, 그리고 추세선, 또 피보나치 이런 부분들 저항들을 계속 안내를 드렸는데 자릿수 저항이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릿수. 앞에 3에서 4, 4에서 5, 5에서 6으로 바뀔 때 보십시오. 정확하게 6만 원 찍고 하락을 하죠. 그죠? 예. 근데 이게 하락이 끝났을까? 아니면 상승을 다시 할까? 이제 그게 궁금하죠. 예. 한번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실적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체크해 보셨나요? 그런 것 좀 전혀 저는 깜깜합니다. 그러세요. 예. 재무, 재료, 수급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을 대할 때는 재무, 재료,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 한국항공우주 보십시오. 예. 작년도에 좀 부진했어요. 580억 영업이익. 올해는 1,600억, 내년에 2,000억, 그다음에 2,900억 계속 늘어나죠. 네. 영업이익 3,000억 정도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4조 8천억이죠. 물론 적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우주산업의 대장주입니다. 그렇죠? 우주산업의 대장주.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우주청을 신설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주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리냐면 현재 61선의 자리에 있습니다. 61선 자리에. 그럼 저는 이 61선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 저 같으면 매수합니다. 5만 원대짜리 저 같으면 매수를 합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 어디서 부딪혔는지가 확인이 되고 있죠. 월봉의 구름층, 바로 구름층이 과거에 거래되었던 여기 2017년도에 거래되었던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 헤드앤숄더죠. 역 헤드앤숄더는 뭐냐면 숄더 어깨를 만들고 그다음에 헤드 머리를 만들고 어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역 헤드앤숄더입니다.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에 정확하게 멋있는 그림을 좀 만들고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현재 밸런스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빠지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는 매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매도 목표가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궁금하시죠? 예. 이 자리가 어딘지. 그러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면 되고요. 제 노란 톡방 안내가 나갈 겁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한국항공우주 매도 목표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한국항공우주 보유하고 계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매도 안내가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수로 저울질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항공우주에 대한 매수 포인트도 안내를 받으십시오. 시청자님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자리, 만약에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매수의 기회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 권유해 주셨습니다.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이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0509님께서 보내주신 히림에 대한 종목 고민인데요. 9,265원이 매수가,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히림 현재가 7,790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림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히림 이 종목을 언제 사셨을지가 제가 궁금하긴 한데요. 이제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제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급등했을 때 사셨거나 아니면 3월 말에 사셨을 가능성이 좀 있죠. 히림 이 종목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설계감리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설계감리회사의 3총사 또는 하나 플러스에서 4총사 안내를 드렸죠. 히림, 유신, 그다음에 도화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은 여기서 추천드려서 이제 수익을 실은 한 종목이고 히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안내드렸습니까? 6월 30일자에 안내를 드렸죠. 6월 30일자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잉커님? 여기서? 매도를 권유해 주셨죠. 그렇죠. 매도 단계로 안내를 드렸겠죠. 왜 매도로 안내를 드렸겠습니까?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이 다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안내를 드리는 자리에서 혹시 매수하셨다면 잘못 대응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매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저항대죠. 매물이죠.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있는 그 자리가 왔기 때문에 윗꼬리 달고 밀리면서 급락이 나타나죠. 거기서 매도를 잘 했어야 됩니다. 매도를 잘 하셨다 그러면은 고점에서부터 20% 이상 하락하는 것을 모면할 수 있겠죠. 저는 매도의 전문가입니다. 어디서 매도할지를 잘 안내하는 매도의 전문가인데요. 자, 히림 여기서 매도를 놓쳤다 그러면 지금 당에서는 매도하시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급등이 나타나는 형태를 보십시오.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또 상승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틀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 첫째 상승했던 급등이 나타났던 고점을 잘 훼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림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국내 건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네옴시티 수주전, 네옴시티 수주에 참여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0조가 넘는 네옴시티 수주에 참여한 기대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설계에 뛰어들 수 있는 이 세 가지 삼박자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매수로 저울질해야 되겠죠. 자, 고점에 매수하셨는데요. 지금 단계는 편안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이전에 갔던 고점에 다시 도전하기보다는 이제는 매물이 형성돼서 매물대 하단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제가 표시하는 이 자리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수익으로 완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응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히림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세 가지 호재가 남아있고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현재 추가 매수의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단기적인 대응으로 또 매도 타점을 알려주셨으니까요. 더 정확한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히림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네. 큐라크요. 네, 네, 10%하고. 큐라클이요. 네. 네, 10%하고 26,550원이요. 네, 큐라클 20% 26,550원. 네. 이라고 하셨습니다. 10%일까요? 20%일까요? 10이요, 10%요. 네, 10%. 네, 네. 큐라클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의 여력이 좀 있으실까요? 그거는 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추가 매수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큐라클을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한 20일을. 한 달도 되지 않으셨네요. 네? 최근에 사셨네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고점에 좀 물리셨고요. 네네네. 6월 달 하락이 깊어서 좀 마음고생 하셨죠? 네네. 큐라클은 뭐가 마음에 들어서 사셨어요? TV에서 그걸 지금 당장에 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사야 된다. 네. 강조를 했던 종목인가 보네요. 네네. 이제 추가 매수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예. 제가 안내를 드리는 이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큐라클은요, 혈관 네. 치료제 관련 종목이에요. 네네. 그리고 당뇨성과 당뇨병과 관련된 황반 부종, 황반 변성 이런 치료제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네. 이미 기술 이전을 한 회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현재 보이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좀 너무 낮죠. 매출액도 60억,
영업 손실이 60억 나오는데 이 회사의 기대감이 뭡니까? 기술 이전이 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술,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술 네. 이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 다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네, 1차적으로 네. 본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급락한 이후에 첫 번째로 부딪히는 자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첫 번째 아. 보이는 자리. 그다음 두 번째 가는 자리가 고점을 연결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탈출을 해야 될지가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안 네네네. 보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손실을 볼 것이요. 좀 길게 본다면 바로 윗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한 네. 가격보다는 위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예, 예, 보유하셔도 되고요. 보유하셔도 예. 됩니다. 이제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궁금하시면 네, 노란 톡방 안내 나갈 거예요. 노란 톡방. 예, 노란 예. 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다시금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네. 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전화를 또 드려도 될까요? 야, 일단 보유하셔요. 일단 홀딩 하시고요. 네. 여력 있으시면 지금 단계에서 좀 더 매수하시면 좋긴 합니다. 네. 네, 큐라클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추가 매수에 여력이 좀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이 추가 매수의 자리다라고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 상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32님께서 대주산업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데요. 대주산업 4,860원이 매수가 비중 30%라고 합니다. 네, 대주산업에 대한 종목 고민 파트너님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자인가요? 문자입니다. 대주산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주산업을 4,800원대 매수하셨다 그러면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최근에 6월 초에 사셨거나 아니면 상승할 때 이 5월 달에 사셨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대주산업을 매수 관점에서 봤다는 얘기는 이제 사료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 때문에 사셨을 가능성이 높고 정배열 상태에서 참 어렵죠. 정배열을 분명히 만들었는데 정배열을 깨고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앵커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제가 정배열을 선호하지만 네. 지금은 정배열보다는 뭘 선호해야 되냐면 낙폭과대주를 선호를 해야 됩니다. 낙폭과대, 특히나 실적을 수반한 낙폭과대주를 선호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배열 차트가 이제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매기가 어디로 가냐면 낙폭과대한 실적주로 매기가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정배열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 분위기에서 정배열 상태를 만나면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가 될 때 정배열 차트를 선호하는 거고 지금 시기는 낙폭과대에 대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 거. 그러면 대주산업을 지금 상황에서 뭘로 봐야 됩니까? 낙폭과대죠. 낙폭과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를 저울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이제 매수를 저울질하는 단계에서의 매수점은 좋았지만 손절 대응을 못한 거죠. 21선을 강하게 딱 붕괴했을 때는 손절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무기. 기관과 외국인보다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손절입니다. 그리고 빠른 익절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손절 타이밍이 놓쳤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손절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손절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봉을 보십시오. 주봉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나요? 20주선에서 십자인 도지를 만들고 있죠. 내일 더 확인이 될 겁니다. 내일 주가가 현재는 이제 음이죠. 음의 도지, 양의 도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양의 도지를 만들면서 약간 위로 가는 망치형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주가 지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리죠. 십자형 도지, 양의 십자형 도지나 망치형 패턴을 만들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대주사람 내일 더 확인하십시오. 네, 확인하나 마나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보나마나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혹시라도 망치형 상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매수하겠습니다. 자, 평균 단계를 낮추는 매수를 감행해야 될 지금 단계입니다. 30% 비중을 실으셨는데 조금 더 실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디서 매도하느냐. 바로 이 구름층 안에 들어왔을 때 매도하는데요. 1차는 구름층 하단이 되겠죠. 구름층 하단에 좀 부딪힐 수 있고 구름층 상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추세를 만났을 때 추세가 만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주산업은 지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만한 종목이고 구름층 안에 들어왔을 때 매도가 좋습니다. 자, 구름층 안에 들어오는 가격대가 얼마냐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주산업에 대해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매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히든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의 기회를 포착하는 시간,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정확한 맥점 라인에서의 오늘의 히든 종목 알려주실 텐데요. 과연 그 종목 힌트가 뭘까요? 아까 이제 사이버 보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이버 보안에서 필요한 게 이제 뭐 사이버 원이라는 종목 안내를 맞습니다. 드렸고 그 네. 사이버 원이 왜 필요하냐, 앞으로 그 기술이 왜 부각되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보안, 이제 백신 요건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고 네. 또 해킹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렸거든요. 디지털.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도입에 있어서 네.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데 금융 자동화 시스템 아시잖아요. 금융 그렇죠. 자동화 시스템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나요? 많잖아요.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에도 있고 또는 편의점에도 있고 하는 ATM기. ATM기도 있거든요. 네. 그게 그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네.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ATM기. 이름이 이제 자주 거론되는 기업 이제 자주 우리가 디지털 기억하는 게 화폐 관련주로서요? 그러니까 자동화 관련해서 뭐 한네트라는 거 한네트 있죠. 가보셨죠? 아시죠? 한국전자금융도 있고. 한국전자금융도 아시죠? 네, 네, 그런 계열입니다. 네. 로지스도 있고 네. 또 푸른 기술도 있고 푸른 기술도 있고요. KCT도 있고 KCT 딱 한 가지 이름이 안 나왔어요. KCS도 있고요. 맞습니다. KCT도 있는데 바로 이제 아. 언급드리지 않는 그 기업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 그렇군요. 종목. 네, 그 이 중에 종목을 나왔죠, 이미. 제가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언급을 한 이 종목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요. 앞서 말씀해준 여러 종목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KCS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KCS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자, 지금은요. 이제 테마가 돌고 돌잖아요. 어떨 때는 바이오가 움직이고 또 오늘은 또 치매 치료제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전에 움직였던 테마들을 보십시오. 건축과 관련해서 네옴시티 수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5월 달에 4월 달에는 사료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움직였던 테마가 순환하면서 돌 수 있는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각국별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죠. 105개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한국은행도 우리 정부 한국은행도 하반기에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도난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 예. 네, 도난 보안. 방지도 있고 네. 보안. 예,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별로 이제 화폐를 교환하고 한다고 했을 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디지털 화폐 도입은 현실화될까요? 아니면 사장될까요? 무조건 현실화될 것 같은데요.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금융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고 또 금융권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 KCS가 부각될 수 있겠죠. 근데 이 테마에 바람이 불 때 제가 가장 주안점으로 보는 것이 끼입니다. 끼. 쌍기역자. 네, 끼 끼 있는 종목. 또는 꾀 또는 꼴 또는 꿈 이런 거. 너무 많다. 예. 네. 근데 끼가 중요하죠. 끼. 자, 끼를 보시기 바랍니다. KCS의 끼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5월 달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크게 상승했다가 주가 지수가 무너지니까 6월 달에 급락이 나타났죠. 이제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달에 보여줬던 끼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요?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 정배열 상태가 좋긴 하지만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낙폭 과대주 그리고 실적이 있고 또 테마에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지금은 낙폭 과대주에서 실적이 현비한 바로 그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를 저울질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6,230원을 지나고 있죠. 6,2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수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항대 1차 저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개의 저항이 결집되어 있죠. 바로 이런 자리에서는 1차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2차로는 구름층 상단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끼를 봤을 때, 이 끼를 봤을 때 다음에 다시 끼 불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수익에 기회가 있는 종목은 바로 KCS였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5월 달에 상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는 만큼 현재 실적이 있는 낙폭 과대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 타점은 6,200원 전후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더 정확한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 독방 입장해 주셔서 매도 라인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